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몇 번 언급하곤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이 물씬 들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부터 이런 현상이 좀 극심화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고를 했습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올리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국내 시멘트 업계 1위 회사인 쌍용 C&E에서 최근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공문을 레미콘 업계에 통보하였고요. 그리고 성신양회에서도 톤당 10만 5천 원이었던 것을 12만으로 총 15%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두 회사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특히 이제 반발이 많이 샀던 것이 시멘트 원가의 가장 비율이 높은 유연탄의 경우에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가 지금 3분의 1 가격 수준으로 내렸는데 왜 다시 올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멘트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조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결국 최근에 있어서 이 두 회사의 매출액이 상당히 좀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쇄신하고자 전기료를 명목으로 공사비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이유가 어찌됐든 올라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레미콘의 값도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건설비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앞서 계약한 공사비로 원자재 값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건설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바로 원자재와 인건비 혹은 다양한 것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다가 공사비를 4,700억을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뭐 한두 푼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계약 사항도 아니고 추가 분담금이 너무 커져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게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공사 중단으로 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이제 입주 지연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뭐 서울 수도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대구 경북에도 한 가지씩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포항에서도 이런 공사 중단에 대한 이슈가 하나 터지기도 했었고요. 우리 대구에서도 최근에 하나 일어났었죠. 바로 이제 태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역시 입주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입주 지연 조금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주 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슬슬 생각하는 최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단연코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될 텐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이 잦은 곳들이라거나 혹은 미분양이 극심했던 곳들, 보통 이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동계산을 다 끝내놓고 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해놓은 단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의 특성상 이 수익 계산이 끝나는 단계는 공사 시작 최소 1년 전부터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공사비 증액은 거의 확정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뭐 개중에는 어떤 건설사마다 뭐 이런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재고로 많이 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듣지만은 대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게 가능성의 문제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리 싸게
이러한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단연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쨌든 조합원의 개념으로서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주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사업의 리스크도 함께 진다라는 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 지주택이라고 했을 때 초기 단계를 좀 조심하고 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괜찮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들부터 관심을 가질 건데 그래도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입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범어W이고요. 두 번째가 두류역에 있는 두 아파트죠. 두류역 자이와 두류 스타힐스입니다. 그런데 뭐 범어W는 이제는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좌장님 말도 있었고 뭐 더 이상 큰 변화는 있기 힘들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사가 한창이거든요. 이거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뭐 100%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한창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감당이 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뭐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원 물건들이 중층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5억대 초중반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이 좋아도 무픽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아무리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대장급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빌리브 스카이라든지 청라이스 자이의 가격들이 워낙에 잘 치고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5억대라고 하면 사실 너무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할 텐데 뭐 조합원 조건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무피 물건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류 스타힐스도 마찬가지죠. 둘 다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데 그래도 이제 5억이 안 되는 금액대에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빨리 잡히는 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려보는 게 맞겠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신축이면서 가장 싼 거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다. 항상 결론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구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방증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눈길 좀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웬만해서는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을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매물도 보는 식으로 우선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PF 대출 부실화로 인한 뭐 연쇄 도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주 지연, 그리고 공사 중단, 그리고 결론적으로 추가 분담금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는 고민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라면 특히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 안전마진을 좀 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